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건축 구조 두 번째 아치 구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치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그 원형이나 혹은 이제 포물선형의 이제 곡선을 가지는 이제 이렇게 둥그렇게 생긴 이제 이러한 구조물을 우리가 아치 구조라고 하게 되고, 이제 이러한 아치 구조는 그 이제 다리나 뭐 교량과 같은 다리나 어떤 이제 터널 등에서 이제 많이 보게 되는 이제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이 아치 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아래 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이제 이러한 뭐 다리 쪽에 이제 아치 구조로 그 만들어진 부분을 우리가 이제 힘을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이러한 대부분의 이러한 뭐 교량이나 다리는 이제 압축 하중이 작용을 하게 되고, 이러한 압축 하중이 이러한 그 아치 구조를 통해서 이제 하중이 분산이 다음과 같이 분산이 되게 되므로 이제 이러한 어떤 수평 구조보다 더 큰 하중을 이제 지지를 할 수 있는 이제 특징을 가지는 구조가 바로 이제 아치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우리가 그 다음에 보시는 이런 아치교에서 이러한 아치 구조를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교량을 제작을 할 때 그 많이 사용이 되어지는 이제 구조고, 특히 교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어떤 그 뭐 터널이나 이제 뭐 옛날 다리와는 다르게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원이 아니라 어떤 이제 포물선형으로 이제 제작이 되어지는 이제 특징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교량이나 뭐 다리는 뭐 건축과에서 혹은 뭐 토목과에서 주로 많이 다루기는 하겠지만, 실제 어떤 이러한 뭐 빔 자체를 제작을 하는 것은 이제 기계공학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아치 구조도 그 알아둘 필요가 있고, 이제 뭐 NCS와 같은 해석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면 이제 뭐 더 이상 우리가 어떤 그 뭐 건축공학이라든지 뭐 토목공학이라든지 뭐 기계공학의 어떤 한계가 없이 이제 여러분들이 다양한 구조를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구조들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아치 구조에 있어서 그 아치 구조 중간에 이제 다음과 같은 힌지가 있고, 이제 아래쪽 서포트 부분은 이제 부정정 아치로 그 모델링을 해서 이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워크벤치로 돌아가서 스태틱 스트럭처럴 해석 시스템을 하나를 생성하고, 이제 지오메트리 셀을 클릭한 다음에 라인 바디스를 체크를 하고 그 스페이스 클레임을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 클레임이 실행이 되었고, 먼저 이제 옵션을 클릭해서 그 단위에 가서 이제 길이의 단위를 미터로 바꿔주고, 그 그리드 스페이싱도 1m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평면은 XY 평면을 선택하고 3점 홀을 선택해 준 다음에 길이는 10m로 하고, 이제 반지름은 이제 5m인 다음과 같은 원호를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간 부분에 그 힌지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모디파이에서 이제 스플리트 커브를
선택해주고 이 호에 이제 중간점을 클릭을 하고 다시 한 번 더 중간점을 클릭을 해서 그 다음에 보시는 두 개의 그 호로 이제 분할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를 빠져나와서 이제 프리페어에 가서 프로파일은 이제 렉탱글을 선택을 해주고 크리에이트를 클릭해서 이제 빔으로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일단 지금 빔의 단면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 빔 프로파일에서 이제 렉탱글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이제 빔 프로파일을 이제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B는 0이 아니라 1m로 입력해주고 H는 2로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아치 구조가 이제 완성이 되었고 이제 그 메커니컬 환경을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태틱 스트럭처럴 머케니컬 환경이 실행이 되었습니다. 디스플레이에 가서 크로스 섹션을 체크를 해서 다음과 같이 화면에 이제 좀 잘 보이게끔 바꾼 다음에 먼저 이제 커넥션에 가서 일단 오토매틱 커넥션은 노로 체크를 하고 이제 노로 바꾸고 다시 이제 커넥션 탭에 가서 이제 이 힌지 조건은 우리가 이제 서포트와는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조인트로 그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디 투 바디에서 레볼루트를 선택을 해주고 어차피 두 개 다 이제 대칭인 동일한 그 구조이기 때문에 그 레퍼런스와 뭐 모바일은 뭐 어떤 거를 먼저 선택해도 상관은 없겠고 먼저 이제 이쪽 엣지를 선택해서 이제 어플라이를 해주고 다시 이제 이쪽 엣지를 선택을 해서 이제 모바일 부분에서 이제 스코프에 어플라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헤이비어를 두 개 다 모두 디포머블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볼루트 조인트 조건을 잠깐 살펴보면 이제 파란색으로 된 부분만 이제 우리가 어떤 그 회전을 하거나 이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XYZ 그 방향의 어떤 그 트랜지션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RX, RY 부분에 대한 회전도 없고 단지 이제 Z축에 대한 그 회전만 이제 허용이 되는 그 조인트 조건이 이제 레볼루트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쉬로 가서 사이징을 하나를 추가를 해주고 일단 지오메트리는 이 두 개의 엣지를 모두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타입은 여러분들이 뭐 엘리먼트 사이즈로 해주셔도 되겠고 굳이 뭐 엘리먼트 사이즈로 할 거면 그 사이징을 추가를 할 필요는 없고 이제 넘버 오브 디비전스로 일단 초기는 50개로 이제 분할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behavior는 hard로 바꿔주고, 이제 어널리시스 세팅스에 가서 일단 조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 라지 디플렉션을 ON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라지 디플렉션이 ON이 되면 이제 자동으로 이제 비선형 해석으로 이제 솔버가 인식을 해서 이제 이런 그 스택 컨트롤이 들어가게 되는데, 일단 스택 컨트롤은 이제 프로그램 컨트롤드로 이제 하시면 되겠고, 혹시나 수렴이 안 되면 이제 이러한 스텝을 이제 ON으로, 오토 타임 스태핑을 ON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 스텝 값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뭐 라지 디플렉션을 어차피 대변형이 일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조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 라지 디플렉션을 하라라고 알림이 뜨기는 하지만, 이제 메시지가 뜨기는 하지만 뭐 대변형이 있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뭐 굳이 그 ON으로 바꿀 필요는 없을 수도 있지만, 어차피 ON으로 해도 이제 뭐 상관은 없기 때문에, 또 어차피 복잡한 그 시간이 오래 걸리는 해석이 아니므로 이제 ON으로 체크를 하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부속 조건을 먼저 픽스드 부속 조건을 이 점을 하나를 선택을 해주고, 한 번 더 추가를 해서 이제 반대쪽 그 호의 끝점을 선택을 해서 어플라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중은 라인 프레셔로 이 두 개의 엣지를 모두 선택을 해주고, 이제 컴포넌트로 일단 단위가 이제 미터로 바꿔져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500Nm로 그 하중을 부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솔루션에 가서 토탈 디포메이션을 하나를 추가를 해주고, 이제 충력을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액시얼 포스를 하나를 추가를 해서 이제 해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일단 뭐 타임 스텝은 이제 4단계로 지금 진행이 되었고, 일단 즉 이제 1초를 이제 4개로 분할을 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해석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값을 보시면 거의 변형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중력도 한번 살펴보면 이제 지금 이제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이제 161.59 뉴턴으로 다음에 부분에 이제 동일한 하중이 이제 나타나고 있고, 이제 마이너스가 붙은 것은 이제 하중이 반대 방향으로 이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당연히 이 그 서포트 부분에서 이제 반대 방향의 힘이 가장 큰 힘이 이제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하지만 이제 이렇게 균일하게 나오는 부분이 이제 넓게 퍼져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아치 구조가 어떤 이제 압축력을 받는 구조물에 있어서는 이제 우수한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반력도 한번 살펴보면 현재 이제 값이 이제 토탈 값이 그 5818.2 뉴턴이 나왔고, 이제 최소값은
이제 다음에 값인데 일단 최대값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고, 물론 이제 이러한 그 단면적을 가지기 때문에 이제 최대 최소값이 다르게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대쪽도 이제 어차피 대칭이기 때문에 이제 동일한 값으로 이제 방향만 반대로 나오고 이제 값은 동일한 값으로 나오고 있음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힌지가 그 있을 때와 없을 때도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고, 또한 어떤 뭐 포물선의 이제 아치 구조는 또 어떻게 다르게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포물선의 길이와 이제 원의 길이 값을 이제 비슷하게 맞추는 것이 또 관건이기 때문에, 이제 길이 값이 같을 때 이제 뭐 하나의 값은 뭐 공통점이 있어야 이제 비교가 되는 부분이고, 혹은 이제 어차피 아치 구조가 뭐 이렇게만 된 것이 아니라 어떤 밑에 이제 기둥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앞서 우리가 뭐 아치 교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트러스 구조와도 이제 결합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단순 비교를 하는 것은 이제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아무튼 이제 여러분들이 뭐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뭐 메쉬도 수를 조정을 해보고, 그 기둥도 이제 같이 뭐 모델링을 해서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또 해석을 해보시면 좋은 공부가 이제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우리가 출력에 가서 디스플레이 옵션을 평균값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값으로 해도 뭐 별 차이는 없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그 시어 모멘트 다이어그램을 한번 살펴보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패스를 또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개의 엣지를 선택을 해주고, 다시 패스에서 이제 패스를 앞서 작성한 패스를 선택해주고 솔브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그 선도의 어떤 이제 그 화면에 보는 이러한 점의 개수는 우리가 이제 메쉬의 그 수를 여러분들이 이제 사이징의 개수를, 즉 이제 앞서 우리가 넘버 오브 디비전스로 그 사이징을 그 조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값을 여러분들이 이제 증가를 시키면 이제 조금 더 매끄러운 그 선도를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차피 뭐 값의 차이는 뭐 그렇게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이제 이러한 곡선이 너무 단위져서 나오면 이제 메시 수를 여러분들이 이제 증가를 시키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선도상의 그 최대 전단력과 최대 모멘트는 일단 이 서포트 부분에서 최대값이 나오고 있고, 하지만 이제 처짐은 이제 다음에 그 6.3642m에서 최대 처짐이 이제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오메트리로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지오메트리 같은 경우는 이제 출력하는 것을 이제 토탈 시어 폴스로 출력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이제 분포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쪽 부분에서는 이제 거의 뭐 전단력 같은 경우도 균일하게 이제 나오고 있음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고, 또한 뭐 밴딩 모멘트도 비슷하게 나오고 있고,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어차피 우리가 토탈 디포메이션에서 이제 살펴본 값과 유사하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